안녕하십니까, 한성만입니다. 24 대수능 9월 모평을 끝마치고 분석과 전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제가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모두 해설 강의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낱낱의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틀렸는지, 어째야 되는지, 어째써야 했는지는 여러분이 다 정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쨌든 지난 6월에 조성되었던 획기적인 그 말잔치들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차분히 다시 그 시점부터 이번에 9월 모의평가까지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이 분석의 결과로 우리는 돌아오는 수능이 어떻게 생겨먹었을지 가장 보수적으로 그 상황을 예측해보고 우리의 공부 계획을 세워서 막바지 공부에 구체적인 계획으로까지 끌고 나가야 올해 수능 승리의 결과물을 여러분이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6월에 그 사태가 있기 전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심층 분석의 결과로 상당한 형식의 파괴, 난도 구성의 파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로 여름방학 이후에 공부 계획을 세워라. 실전 연습을 통해서 모의고사 그를 통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시간 전략이 정확하게 재구성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9월 모의평가에서 도대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참 궁금했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서 공언한 바 킬러를 배제하고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시험을 내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궁금했는데 적어도 어쨌건 분석이니까 이게 불러올 효과들이 무엇인지는 잠깐 두고 실제 그랬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풀면서 다 느꼈겠지만 실제로 킬러는 배제됐습니다. 난도 구성이 지금까지 있었던 형식들이 다 파괴된 채로 등장했습니다. 매우 과격하게 현실이 됐습니다. 6월에도 이미 파괴된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에서 더 극단의 모습을 출제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통문항 안에 가보면 수투 문제만을 쭉 리스트해 봤는데요. 4점짜리를 10번, 11번, 13번, 15번, 22번이었는데 어쨌든 6월 모의평가 때까지 이 중 최고난도 문제를 꼽으라 그러면 22번이었는데 이번 이 9월 모의평가를 실제로 풀어보면서 여러분 다 느꼈겠지만 22번하고 11번을 비교해보면 11번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22번 문제가 여러분 표현으로 개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4점짜리 문제들 사이에 난이도 격차가 크지 않다. 그런 노력이 역력하게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번 문제를 건너뛰겠다는 고정관념은 이 새로운 시대의 수능에 가장 독이 될 만한 선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하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수업 문제로 12, 14, 21번 세 문제를 꼽아왔는데요. 물론 20번에 빈칸 추론이 있습니다만은 그 빈칸 추론은 그리 어렵지 않아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수학 1하고 수학 2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은 22번 자리에는 어쨌든 수투가 올 것이고 미분이든 적분이든 고난도 문제가 올 거라고 예상해왔고 그런 형식들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걸 지금 9월 모의평가를 출제하신 분들께서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14번 문제가 아마도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21번 문제가
수열 문제였는데 등차수열이었는데 의외의 난이도를 여러분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마 출제진들이 전혀 의도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벌어진 10번, 11번, 13번, 14번, 12번에서 벌어진 여러분의 혼란사항이 반영되면 21번에서 시그마 SK인데 시그마 AK로 잘못 읽고 잘못 풀어나가는 많은 친구들의 모습이 선생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21번 난이도가 21번 정답률이 떨어진 유일한 이유는 착시 효과. 어찌 보면 21번 자리에 수열인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출제될지 아무도 몰랐던 그런 상황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곧 21번은 여러분들이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공통문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두 문제는 13번하고 1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3, 14번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예측됐던 사실이에요. 그죠? 6월에도 그랬습니다. 12, 13, 14번에 늪지대가 있다는 거. 거기를 거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이 시험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시험도 그렇습니다. 다만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22번 난도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선입견, 과거 수능에서 과거 모평에서 나왔던 선입견 22번이 최고난도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지 않다는 것. 이제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해서 사전 문항간 난도의 상태가 다 비슷하게 구성된다는 것. 이것 하나만큼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문항도 그랬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선택문항 28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설명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출제진들은 그렇게 해왔다. 즉 이번 6월, 9월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8번 난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이것 역시나 28번이 언제나 어려운 문제로 고정된다는 게 아니고 28, 29, 30 사이에 난도 격차가 크지 않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역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적도, 확통도, 기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8번이 제일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28번은 풀지 말자는 태도는 30번이 제일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30번을 안 풀겠다는 태도하고 동일합니다. 역시나 4점짜리 문항들 간에 난도 격차가 사라지고 비슷하게 구성된다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4점은 4점이니까 이건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험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피곤한 상태가 조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4점짜리 중에 난도의 흐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점층적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앞쪽에서는 쉽게 풀고 뒤쪽에서 마음을 확 가다듬은 채로 몇 개 문제에 집중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서 어떤 놈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로도가 점점점 가중되는 시험의 세계로 진입 중입니다. 이해하시죠? 다시입니다. 킬러 문제가 사라졌으니 행복해졌느냐? 그게 아니고 늪지대, 사막지대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 피로감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약간의 쉼터들이 오아시스 같은 곳들이 필요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별히 미적분인 경우는 29번이 27번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쉬웠습니다. 26번만큼 한 29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들 전부를 전제로 해보면 어쨌든 호흡,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대략 9번, 10번을 넘어갈 때 호흡이 필요합니다. 한 5초 내지 7초간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집중해서 풀어나가는 15번을 넘어설 때 또 그러라는 21번으로 넘어갈 때 또 그러라는 그런 호흡의 조절이 필요하고 이 호흡의 조절은 집중력의 친구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된다는 말은
초고난도 문제는 사라지니 대부분의 문제가 만만한데 만만할수록 실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할 방법은 뭐냐? 꼼꼼하게, 여유롭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네. 문제들이 다 만만합니다. 최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13번 문제는 결국은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14번 문제, 적절히 주어진 조건대로 차근차근 꼼꼼히 여유롭게 따져나가면 경계 두 지점을 적절히 판단하면 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쉬운데 그 현장에서 왜 나는 그 짓을 했는가? 이런 반성이 치솟아 오르는 시험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려웠던 몇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가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아니고 풀 수는 있었는데 현장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시간을 낭비하고 실수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정답률이 떨어졌다는 것. 이 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공부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두 번째 특징, 철저히 교육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시험을 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진짜로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됐고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럼 교육과정 밖에서 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 속에 담겨있는 함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저 앞에서 분석드린 것처럼 최고난도 문제도 있죠.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 철저히 진짜로 교육과정 내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철저히 스킬 등등이 필요치 않아진 시대로 전환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6월 모의평가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얄팍한 스킬보다는 원리에 입각한 테크닉이 구축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과격하게 구현돼 가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한 번 이랬으면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이랬으면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그냥 당신이 해왔던 공부의 계획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올해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문제들 쭉 세세하게 분석하다 보면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하나가 직관력이고 하나가 논리력입니다. 직관의 친구, 과감한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감한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3차 함수, 4차 함수, 다항함수에서 비율 관계라든가 넓이 구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그런 공식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걸러내려는 노력이 역력한 시험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문제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노력이 올해 수능까지 관철되어 갈 거라는 거, 이미 핀셋 제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구현된 시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거,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직관, 과감한 예측, 이것들이 과거에는 선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에너지 지수를 낮춰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이쪽 방향의 에너지 지수를 높여서 균형을 오히려 이쪽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가는 것이 돌아오는 수능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논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예측보다는 저게 그러니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꼼꼼한 독해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14번이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어렵지 않게 그 문제가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계산이 더 중요한 시대로 진입 중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계산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한테 관심사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더듬어 보면 13번 그랬죠. 2차 함수죠. 상황을 나누고 판별식 등등을 동원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30번 함수가 구성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식이 조금 장황해지는데 천천히. 그러니까 이쪽 동네의 핵심은 꼼꼼함하고 집중력,
이런 것들이 더더욱 여러분한테 필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풀었어요. 이런 거는 지금 이 시험 앞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어려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꼼꼼하게 읽어나가고 주어진 상황을 적절히 표현해 나가는, 있는 대로 표현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지고 계산의 일부 복잡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계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계산력을 어찌 강화시킬 것이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시중에 넘쳐나는 문제집들 중 계산이 필요한, 그야말로 평범한데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대변하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이미 여러분이 풀어봤을 EBS 교재들이 일단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레벨 2, 3에 가면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2학년, 3학년 내신 대비하면서 봤던 그 문제집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정하고 한 문제 한 문제의 계산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보강학습이 필요했다는 것. 즉, 지금 시점에는 초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들보다는 오히려 기본 문제들에 돌아가서 계산력을 강화시키는 그 공부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실전 현장에서의 시간 전략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찌 보면 시험이 이렇게 구현되면 이 세 번째가 더 가장 중요하게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시점에 호흡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미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선생님이 70여 분, 30분에 걸치는 2회차에 걸친 시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아마도 그 말씀을 실제로 구현한 많은 친구들께서는 이번 시험 그 점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원만한 시험 점수를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그죠? 고난도 세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겠다. 22번, 30번이 최고난도 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70분 안에 전 문항을 다 검토하고 그중 풀리는 문제, 안 풀리는 문제 그들을 선별하라. 나머지 30분 안에 그 문제들과 더불어서 재차 도전하여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게 매우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과거보다는 이 전략이 더더욱 절실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70분 안에 전 문항이 다 풀릴 수 있도록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수만 없다면, 헛짓만 하지 않는다면 최고난도 문제가 사라진 이 수능은 70분 정도면 충분히 1차 검토가 다 끝나는 시험으로 구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상이 벌어지냐? 11번부터 시작해서 15번에 흐르는 이 문제들을 다룰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원칙이 한 문제당 맥시멈 4분. 그러니까 이 원칙을 여러분 지켜내서 13번이든 14번이든 그 문제가 한 3분, 4분 근처에 계산이 비비 꼬이고 혼란스러워. 2차 함수이고 지수 함수지만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체크하고 지나가는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하게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만만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저기서 붙들리면 늪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쉬운 문제 22번 따위, 21번 따위에서 실수하고 잘못 읽고 당황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전에 없이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문제들이 만만하다는 것,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 하반기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실전 연습을 해나가면서 꼭 여러분 스스로 몸에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9월 모평가에 있었던 그날
저녁, 밤에 걸쳐서 한성원 실전 모의고사 재조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철저히 이 시험 형식에 입각하여 우리 모의고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했고 재구성했고 반영을 마쳤고 곧 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충분히 훌륭한 공부의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정리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꼼꼼하게 차근차근 여유롭게 읽고 계산 능력을 갖춘다면 10번 직후, 15번 직후, 20번 직후, 27번 직후에 호흡을 가다듬는 여러분의 시간 전략, 이것만 확실하게 장착된다면 올해 수능 너무나도 만만해서 상당히 많은 친구가 100점을 맞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등급의 블랭크가 생길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과감하게 현재 정부에게 촉구하는, 변별력을 진짜로 다 갖춘, 제대로 갖춘 그런 시험이 나와주기를 촉구하는 행복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 모든 상상이라는 것은 결국 수능에서 여러분이 승리한 직후 벌어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후에 생겨나는 후과들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산력을 강화시키는 공부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스킬보다는 원리에 입각한, 논리에 입각한 꼼꼼한 독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0 더하기 30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된 시대에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은 곧 독이 되어진다는 거, 이 점을 강력하게 경고드리니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새로운 계획, 새로운 행동, 새로운 전략들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그날 여러분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